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것 대비해서 이들은 한 3배 정도 업사이드를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되면 유의미한 실적의 변화가 나올 것이고 내년 가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돈이 되면 뭘 할까요?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의 초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투자에 대한 고민들, 또 지금 살만한 기업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반도체군요. 반도체주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런 제목입니다. 누가 지금이라도 살까요? 누가 질문을 이렇게 멋있게 붙여주셨습니까? 대표님이 붙이셨습니다. 예. 네. 반도체주에 대한 시각들이 이제는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약간 바뀌어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즘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일단은 한쪽이죠. 한축을 많이 바라보고 있다. 네. 한쪽이고. 그러니까 지난 영상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 축에서 사이클이 있고 거기다가 AI가 있고 두 가지가 같이 결부가 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클만 바라보게 되면 여기까지 주가가 뭐 대표적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오기가 좀 힘들었다라고 보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사이클은 바닥인데 앞으로 이 사이클을 빨리 끌어올릴 만한 촉매가 나온 거죠. 그렇죠. 전구체도 나옵니까? 캐털리스트라고요. 촉매. 캐털 그 친구. 캐털 아니고 캐털리스트입니다. 하여튼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나와서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다시 자극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가 이거는 성장 쪽에도 무게를 줘야겠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한 거 플러스 알파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오히려 그러면 AI 쪽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장비 업체들이 더 지금 부각을 받고 그쪽에 더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요. 반도체가 좋기는 한데 반도체도 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처음에 좋으면 뭐 몇 종목 우우 가는데 지금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HBM 얘기한다고 하이닉스가 막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HBM 관련주들이 제한적인 게 돌아가면서 가니까 한미 반도체가 막 상한가가 오르죠. 이러니까 이제 결국 그러면 그 AI 반도체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시장이 맞다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그쪽 아니고 반도체도 저 가장 먼저 사이클이 돌다 보니까 나오는 전공적인 먼저야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당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의 변화를 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늦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HBM3가 바꾸는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이게 뭐 그게 얼만큼 챗GPT 요즘 사람도 안 쓴다는데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시장과의 간극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즉 제조사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를 좀 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돈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벌써 투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KPX 투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아직 현금 흐름도 괜찮나 할 정도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여기는 패키징 쪽은 투자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자존심이 있지. 응? 그러니까요. SK하이닉스한테 내가 뒤져? 다 모여봐. 다 모여봐. 저 부장부터 일렬로 오늘 집합시켜. 그러면서 다시 어떤 푸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 업체도 다 모여봐. 그렇죠. 명칭은 뭐 세미나 이러면서 그죠? 다 모여봐. 세미나지만 뒤에 몽둥이를 딱 들고 절박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보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것 대비해서 이들은 한 3배 정도 더 업사이드를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하반기 되면 유의미한 실적의 변화가 나올 것이고 내년 가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돈이 되면 뭘 할까요?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의 초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장비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지금 시장에 투자 아이디어로 들어오고 있다는 쪽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또 이수페타 시즈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판 쪽도 있고 장비 쪽도 있고 들어가는 또 소재 쪽의 단들도 변하고 또 DDR5도 같이 강화시키고 하는 이 모든 변화들이 다 같이 맞물리면서 나오는 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단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 쪽에 HBM 쪽은 워낙 강하게 올랐다가요 조금 살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죠? 예, 조정을 줬는데요. 이제 용기를 좀 내신 분들은 사고 진짜야 이랬는데 그런 분들은 또 확 올라가니까 그죠? 이게 참 어려운데 그러면 네 반도체주 지금이라도 살까요? 네 사세요 이렇게 대답하신 걸로 알겠고 네, 예. 네 그러면 뭘 살까요? 네, 지금 보면은 센 종목들 있죠. 네. 센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살까라고 하게 되면 물론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이 들어가게 되면 와 그때라도 살 걸 이란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보조를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셀 때는 조금 물량 줄였다가 다시 한번 흐름 나올 때 대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 관련주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미반도체가 가장 먼저 출발을 하는 모습들로 상한가 잔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PSK 홀딩스가 있죠. 이 같은 경우도 일단 투자 경고가 들어가긴 했지만 최근에 나오는 변화는 디스컴 리플라우 이런 장비들. 스탯. 네. 뭡니까 그건? 예. 그러니까 좀 단을 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표면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이런 쪽의 장비를 보통 두 쪽을 많이 쓰는데 그쪽에 대한 포지션이 이쪽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 검사 장비 쪽에서 또 부각을 많이 받는 게 인텍 플러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시장에 움직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제우스 같은 회사도 뭐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도 아마 등락은 좀 보입니다. 근데 기존에도 잘했고 앞으로도 잘할 거고 게다가 로봇까지도 같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다라는 쪽에서 몇몇 종목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이제 HBM 쪽에서 TSV 이런 게 이제 한미반도체고 PSK는 PSK랑 PSK 홀딩스랑 있는데 좀 다릅니까? 좀 다르죠. 네, PSK는 약간 PR 스트립이라고 그래서 스트립. 네네. 한 거 아닙니다. 역시 안 하는데요, 그러십니까? 네. 나의 표정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포토레지스트의 그 시각이 끝나고 나게 되면 그거를 제거하는 그런 장비 쪽이죠. 그런 쪽으로 갔다가 우리 쪽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걸 다 했던 회사가 분할되다 보니까 나머지 장비 쪽은 여기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최근에 또 부각을 받는 거죠. 그래서 홀딩스 외에 사업부들에 대해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더 그렇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그 TSV 관련된 쪽에서 구멍을 뚫게 되면 구멍을 뚫는 장비가 한미반도체가 하고 장비를 뚫게 되면 그것도 오염이 안 되게 세정하는 장비가 있죠. 그걸 제우스가 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잘 붙었나 안 붙었나 이런 것도 또 봐게 되면 그걸 인텍플렉스고 그런 것들 또 이제 거기 그러면 이게 단을 쌓다 보면은 숄더볼이라고 하는 이게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보통 마이크로 숄더볼이라고 해서 더 작은 것들이죠. 이게 납땜 예전에 보면 납땜 가지고 이게 기술 시간에 막 했었죠. 그래서 내서 했던 그 옛날 박물관가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덕산 하이메탈 이게 요즘에 또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변화들은 또 거기에 맞게 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우스나 인텍플렉스 맞죠? 인텍플렉스, 인터플렉스도 있고 인텍플렉스도 있고 인텍입니다. 인텍플러스. 이것도 다 이제 그러니까 AI 반도체. HBM 관련주입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약물 공급 장치라고 하는 CCCS라고 하는 또 이 회사가 또 같이 연결이 된다는 쪽에서 STI 같은 경우도 하나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같은 군이다라고 움직이면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AI 반도체, HBM 사실은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죠? 계속 그 노래를 했는데. 좀 쉬니까 또 사실 용기가 잘 안 났는데요. 다시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HBM 관련주 말고 나머지 반도체 뭐 소부장단 이런 쪽은 그러면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저희가 이제 평가하기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강자, 2위는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보면서 메모리 반도체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업황 바닥이고 어떻게 되고. 근데 요즘에 또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아니야. 우리의
시스템 반도체 LX 사업부 보게 되면 우리에겐 바운드리가 있어. 네.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까지는 별로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언제 수율 올라오나 그래서 저게 좀 올라와야 어떻게 TSMC한테 명함을 내밀 텐데 명함을 내밀고 있네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산업급 같은 경우는 75%까지 수율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80% 정도까지 보면 조금 더 남았긴 했는데 이 정도가 어디냐라는 쪽에서 보통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그래서 감산한다고 해서 가동률을 좀 떨어뜨렸겠죠. 그 사이에 뭘 했냐면은 이런 걸 연습을 했습니다. 수율을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수율 잡은 게 앞으로 이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TSMC 쪽에 집중됐던 이런 물량들이 삼성전자 쪽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조사 입장 쪽으로 만약에 엔비디아가 우리 이제 H100 물량을 좀 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다 엔비디아 쪽에 했습니다. 그러면 단독 발주를 주고 수주를 받게 되면은 그런 게 있죠. 우리 내년 가면 5% 정도 올릴 건데 괜찮으시겠죠? 아니면 딴 데 가시든가요. 그런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수율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5%에 올렸는데 딴 데 가시든가요? 갈게요. 그러면서 이 벤더를 하나로 두는 건 위험하죠. 또 TSMC가 만일에 중국이 또 어떤 야욕을 보인다. 그러면 TSMC에는 또 심각한 타격이 오겠죠. 대만 쪽에 공장들을 다 문 닫게 되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대비해서 하나의 벤더는 더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그러면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인텔도 이제 파운드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인텔은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공장 막 짓고 뭐 유럽 간다, 일본 간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보여지는 건 없고.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수율만 맞으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쪽도 괜찮겠구나. 한쪽에서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이제 의미 있게 좀 턴하는 기조의 초기 모습이 나오지 않나. 한쪽에서 수율이 좀 잡힌다는 얘기가 있죠. 그럼 삼성전자 파운드리 명함의 뒤편에 새겨져 있는 부품 업체들은 어디입니까? 그걸 보통 저희가 오셋이라고 하죠. 오셋 업체. 그렇죠. 그 관련돼서 아마 얘를 좀 기존에 나왔던 종목들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뒤늦게 좀 부각을 받는 쪽에서 하나 이제 검사, 패키징, 테스트 이런 쪽 회사들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가 그래서 요즘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온다 그러면 앞에 두산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테스나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변화가 온다 그러면 이 변화도 꾸준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런 쪽에서 뭐 LB세미콘이나 이 관련된 쪽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을 다시 받긴 합니다. 근데 워낙 이쪽이 이제 과거만큼의 영광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한번 조금씩 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라리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나 하나모터리얼즈 이런 쪽이 조금 더 낫겠다고 보면서 어떤 추세된 변화들을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동진세미캠도 거론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이제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변화가 이제 그럼 우리 쪽 이쪽도 EUV를 강화시킬 것이다. 한쪽에서 EUV 쪽도 많이 부각받다 보니까 동진세미캠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재밌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눌림목 흐름들의 변화들 나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EUV도 앞으로 하반기에는 거의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움직였다가 약간 위축되어 있는 SNS텍 같은 경우도 지금 눌림목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움직이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소부장의 상승을 SNS텍이나 SFD 이런 게 발동을 먼저 걸었었죠. 그렇죠. 걸고 나서 이제 그 HBM 모멘텀이 워낙 강하게 올라오니까 그죠? 그쪽이 모멘텀을 끌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를 쭉 HBM과 삼성의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두 가지 이슈 정도로 해서 부품주를 봤고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는 일단 지금 예전에 이게 돈이 될까 생각해서 만들어놨던 게 돈이 되면서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막상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재고 꺾이고 하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는 아직은 조금 좀 약한 상황들이죠. 그런 쪽이 DDR5를 통해서 뭔가 탄력을 받고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그래서 결론은 기존에 나왔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이다. 바닥이니까 이제 바닥 찍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 쪽에서 이제 어떤 재고 떨어지고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그 사이에 감산했고 어떤 KPX 투자를 줄여놓고 하는 이 과정들이 이어졌던 분위기가 과거에는 이게 막 6개월이 걸렸다. 그럼 이게 지금 한 3개월 정도로 짧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쪽의 변화가 나오면서 움직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쪽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또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별로 관심 없을 때 하이닉스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네. 이 친구들은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 보시면서 아마 HBM3는 당장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마 삼성전자가 격하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 시장 점유율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쪽은 마이크론은 내년 가야 양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직 많이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흐름은 여전히 네. 하이닉스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 뭐 하이닉스가 HBM을 상당히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지만 올라가는 거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경쟁 붙으면 밑에 있는 소부장 부품주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장비주들이. 그러니까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도 있는데 다들 과거의 역사적 밸류 이러고 이제 보는 눈이 많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부품 장비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미 반도체 상한가 같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PER이 지금 몇 배가 됐고 밸류가 얼마인지 이런 거 사실 따져봐야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수급으로 쭉쭉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품주 반도체 부품주 소부장은 지금 한두 개 가지고 가야 될 그렇습니다. 머스트헤브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3개 하면 될까요? 네, 한두 개에서 3개까지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